민주주의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새 교육. 영달주의, 출세주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교사에게 참 애국심이 없고 실사회를 이해하려 힘쓰는 것이 없다. 여기는 물론 정부의 잘못이 크다. 나라 다르고 정부 다르건만. 그리하여 정부는 잘못하여도 나라는 사랑해야 하건만.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현 정치 세력에서는 초연하는 것이 교육자여야 하건만. 교육에 종사한다는 사람들이 대개 기백이 없어서 정부에서 위력으로 누적이 되어버려 공적 정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사실은 교육에 참 사명감이 있다면 권력을 쥐인 정치가 같은 것은 안하에 두고 보아도 좋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품는 이상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현실을 보면 썩은 영달주의, 출세주의의 교육뿐 아닌가.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관존민비의 폐해가 심한데 거기다 서구로부터 생존 경쟁 사상이 들어왔으므로 그것이 그만 도도한 풍이 되어 어느 부모도 교육에 미친 듯이 떠들지만 사실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요 출세의 한 수단으로 그리한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 교육자인데 그들도 역시 거기 흘러버렸으니 교육과 실사회와는 자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내 자식 하나에만 할 교육이지 남의 자식에게도 일반으로 할 교육은 아니다. 그것이 공상적인 교육 아닌가? 교육계의 실정이 그런 데다가 더욱 그것을 조장시킨 것은 해방 이후의 전시 기분이다. 전쟁의 죄악이 많지만 그 중에도 큰 것은 인간의 심정을 최저선으로 저하시키는 일이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만 이상이 죽고 생존욕만이 강해진다. 그리하여 책임감이 없어지고 그 결과 폭력주의, 책략주의, 고식주의가 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상한 것, 영원한 것, 엄숙한 것, 거룩한 것, 우수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극도로 일시적인, 기분적인, 육감적인, 이기적인 것만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는 내놓고 영리적이 됐고 학생은 망나니가 돼버렸다. 국민의 양심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없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다 그렇지만 더구나 미성년자에게 두려운 생각이 없다. 어쩌면 꺼리는 것이 없다니. 나라는 청년의 마음에 꺼려하는 것이 있어야 되어가지. 청년이 꺼리는 것이 없으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질서를 유지 못하는데 교육이 무엇인가? 학생 풍기 나쁘단 것은 무엇이며 살인 강도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에게 무서운 것이 없다는 말이다. 청년이 무서운 것 없다는 말은 성년자에게 도덕 없다는 말이다. 법과 칼을 들어야 무서운 것 아니다. 인격이 없으면 그런 것을 들수록 배척을 받는다. 불법은 반드시 군인, 경찰로 막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양심이 없는데 군인, 경찰이면 어떻게 하나? 누구보다 군인, 경찰 자신이 먼저 양심이 없는데 어쩌나? 법은 사회적 질서 정신의 표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세력이 떠나간 후에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독립정신이 부족한 증거다. 정말 도덕적 역량이 있는 국민이면 압박자가 물러갈수록 사회가 정돈돼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이때까지의 질서는 채찍을 무서워하는 짐승의 질서지 자각하여 하는 인격의 질서가 아니었다.
이제 만일 남북한에서 외국 세력이 완전히 물러간다고 가상해보라. 그러면 어떠할까?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은가? 교육자나 비교육자가 다 같이 바라볼 권위가 있어야 교육은 될 수 있다. 정신적, 도의적인 나라가 없으면 권위적인 나라도, 교육도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폐해. 위에서 우리는 현 교육의 결여의 직접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사실을 밝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로 하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모든 제도, 표준이 자본주의 경제조직 위에 놓여 있다. 이제 그것이 실생활의 요구와 들어맞을 수 없게 됐다. 그 제도 위에서는 교육은 자연히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민중은 노동을 해도 어디선지 모르게 빨아먹는 흡혈충 때문에 빈혈이 되어 늘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경제적으로 불리하면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잘못으로부터 오는 불행을 도맡게 된다. 위에서 현 교육의 잘못되는 직접 원인으로 든 여러 조건을 하나로 묶어 말하면 사회에 윤리적 질서가 없다는 말인데, 그 질서가 서지 못하는 원인은 이 자본주의에 있다. 윤리적 질서라니 다른 말이 아니고 각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인데, 자본주의는 형식적으로는 자유나 인격주의와 일치되는 것이므로 제도상으로는 계급도 없고 인격의 차별도 없다. 이 돈이라는 중간 마녀를 씀으로써 사실상 도덕은 상층 계급에만 있지 하층 계급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에 권위가 없다는 것은 지배자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매수 혹은 독점했기 때문이다. 민중이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의란 것이 정의될 수 없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란은 민중의 반항의 첫걸음이다. 모든 시대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 같이 혁명을 겪고야 고치는 것은 크게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혁명을 부정하고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시정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사회는 지극히 현명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라 했지만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하필 우리만이 그 폐해가 심한 것은 웬일인가? 왜 우리는 미국의 달러를 500대 1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뒤떨어져서 남들이 그 안에서 민족 통일을 하는 때에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래 자본주의가 봉건제도에 반항할 때는 해방적이었다. 인권을 옹호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 각 민족은 자랐다. 우리는 그때에 남이 착취하는 시장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를 써가지고 민족 통일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같은 동양에서도 일본이 먼저 동양의 주인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우리보다 쉽게 회복이 되는 것은 그들은 민족적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38선의 비운을 당하는 것은 민족 통일을 못하고 식민지였던 탓이다. 약소민족이란 다 그것이다. 정치란 다른 것 아니요. 서로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우리는 약했으므로 남이 떠넘기는 짐을 받아진 것이다. 미소 주둔이요, 6.25 사변이요, 다 남의 짐이 우리 등으로 온 것이다. 앞으로 역사는 결코 짐을 떠넘기는 정치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가는 중간이 문제다. 약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나 약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족적으로 통일이 못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왜 같은 자본주의 시대를 만나면서도 완전한 통일민족이 못됐나? 그것은 다른 것 아니요. 서민 계급이 발달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류사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그들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자본주의 국가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도쿠가와 바쿠 후 300년 시대에 서민이 어느 정도 발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되지 못했다. 고갈한 강산이 증명하는 대로 국민의 생활력이 말라버렸다. 위에는 손톱 발톱만 발달한 양반 계급이란 것과 아래는 빼빼 말라버린 염소 같은 짐승 아닌 짐승이 있을 뿐이었지. 민중이 없었다. 신문명이고 무엇이고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같은 시대의 물결을 만나고도 타지 못하고 떨어졌고 떨어지면 남의 짐은 다 맡을 수밖에 없었다. 36년간 일본 식민지였다는 것은 일본의 자본가가 자기 국내의 문제를 피하려고 내다버리는 짐을 맡았던 것이요. 지금은 미국, 중국, 소련이 자기네가 앞서가노라고 그 지배자들이 제 나라에서 문제될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것을 맡은 것이다. 생각은 생명을 피어나게 한다. 또 왜 그렇게 됐나? 이 나라 역대의 위정자라는 놈들이 민중을 짜먹기만 하고 조금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착취자도 좀 꽤 있는 착취자는 어느 정도 길러가며 짜먹는 것인데 이 나라 착취자는 어리석어 기르지는 않고 짜먹기만 했다. 그런 고로 저도 쇠약하여 보다 강한 놈이 왔을 때는 한 가지로 짜먹히는 종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100가지 병의 원인은 가난에 있다. 가난했기 때문에, 생활력이 없었기 때문에 튼튼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 사회에 속힘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패전을 한다든지 남의 제하파에 서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속에 생활력이 없는 고로 100가지 병충해가 침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국민정신, 국민도덕이 없는 나라다. 목표 없는 민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형식뿐이지 이념이 없다. 국민정신이 부족한 것은 또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란 다른 것 아니요 물질을 정신화함이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해냅니다. 고로 악한 놈, 병든 놈, 불리한 조건에 있는 놈일수록 생각하는 것이요 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면 서로 떨어진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생각하면 실패한 것이 이익으로 변할 수 있다. 인도를 인도로 만든 것도 생각이요 히브리를 히브리로 만든 것도 생각이다. 철학하지 않는 인종은 살 수 없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고유 철학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 이 비참은 당연한 것 아닌가? 물질적 가난은 정신적 가난의 상징적인 표시일 뿐이다. 정신이 끊어지는 때에 이집트 문명은 땅속으로 들어갔고 정신이 일어나는 때에 아테네는 세계를 얻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결점은 생각이 깊지 못한 것이다. 생각은 생명의 자발이다. 피어나는 것이다. 고로 그것이 있으면 모든 더러운 것이 거름이 되어 꽃으로 피고 그것이 없으면 모든 밖으로 온 꽃이 누르는 점이 되고 썩히는 누룩이 된다. 우리나라 정신사를 보라. 불교가 들어와 한때 성하더니 대륙에서 오는 영향이 끊어지면 그것도 시들 뿐 아니라 도리어 썩어서 신라 쇠망, 고려 패망의 원인이 됐고 유교가 들어와 또 한때 송학이 성하더니 그 역시 중국에서 쇠하면 여기서도 스스로 발달을 못하고 쇠해버려 이조 멸망의 원인이 됐을 뿐이다. 이제 기독교는 어떻고 과학은 어떨까? 오늘 세계는 옛날과 달라 세계가 하나가 되니 남의 덕에 그러기를 면할지 모르나 면해도 그것은 실작용은 못하는 맹장 같은 것일 것이다. 살려거든 생각해야 한다. 제 철학을 가지고 제 종교를 가지고 제 역사를 가지고 제 세계를 가져야 한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간절히 느끼는 것은 위대한 인격인데 인격은 생각하는 민중 없이는 나지 않는다.
기울어지는 궁전을 버틸 거목은 백두산의 울창한 삼림에 가서야 구할 것이지 도시에서 구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위대한 교육가는 나지 못한다. 민중의 나무밭을 가꿔야 한다. 그러면 10년 혹은 50년 후에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같은 마음,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왜 생각이 나지 못하나? 혼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릇된 낙천주의, 이것이 태고시대에서 우리를 잘못 만든 원인이 아닐까? 한, 박 하는 사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그 종교에 넓고 큰 것이 없지 않았던 모양이나 그것이 깊은 뿌리를 국민의 정신 속에 박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 흔적으로만 남았다. 지금의 산 생명이 되지 못한다. 그 원인은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선 잠깐 말한다면 그것이 자연히 시적, 신비적인 것으로만 되어 선이란 것으로 되어 흘러버리고 깊은 윤리적인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 본성에야말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넘겨봤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심각성이 부족한 민족이다. 고로 깊은 자기 파악을 못했다. 저를 깊이 보지 못하면 세계를 깊이 볼 수도 없고 역사를 깊이 볼 수도 없다. 5000년 역사라 하면서 분명한 정신적 체계를 가지지 못했다니 그것은 무슨 부끄러움인가. 그러고도 살아온 것이 참 기적이다. 그러기에 산 것이 아니다. 밤낮 외력의 침입에 이리저리 굴러온 것이지 걸어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힘이 없다. 일찍이 서양인이 우리를 평하여 중국인보다도 보수적이라 했지만 요새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일부 유학자나 십승지신자를 내놓고는 일반적으로 보고, 수고, 도대체 가진 것이 없다. 해방 후 유행풍이 그것을 잘 증명한다. 유행을 잘 따른다는 것은 무지하단 말이요, 아무 소갈 없단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폐해는 이리 몰려온다. 제 것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없기 때문에 남의 죄악의 쓰레기통이 된다. 새 교육이 나오려면 먼저 혼의 선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학교란 이름은 고쳐야 한다. 앞으로 세계는 하나의 세계일 것을 생각하고 그 세계의 주인은 민일 것을 생각하고 이 교육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을 찾아본다면 무엇인가? 학교 이름부터 국민학교란 것을 떼어버리고 유산무산을 가릴 것 없이 정령이 된 아이는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국민학교란 이름은 지난날 일본이 전체주의의 독재정치를 민중 위에 씌우려 할 때에 붙인 것이다. 거기는 국가지상주의, 민족 숭배 사상이 들어있다. 이제 자라나는 아이는 세계의 시민일 터인데 그런 것을 붙여 인간성을 고의로 치우치게 하면 그것은 나아가는 역사 진행에 공연한 마찰만 일으키는 일이다. 아직도 애국반인이 동회니 하는 것을 통해 대낮에 장안대로의 영문 모르는 혹은 하기도 싫은 행진을 하게 하는 도깨비가 있는 것은 민중의 가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어서 다른 무슨 시설, 사업은 못하고라도 민중이 누가 제 대신자가 될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제 손으로 당당히 쓸 수 있는 정도가 될 만큼은 가르쳐야 할 것이다. 공자는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시키는 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라 했다. 앞으로의 세계에 급격한 일이 어떻게 언제 있을지 모르는 오늘날, 싸워도 어째서 싸우는지도 모르게 해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 속의 바말은 남더러 주워내라 하고 싶은 심정의 지배자들이 될수록 민을 어리석은 데 두어 짐승처럼 복종하게 하는 것을 원하겠지만 역사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의무교육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위정자의 성의가 없어서 아니 되는 것이지 불능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갈래길에 섰다. 그 기본 조건은 민생이다. 민중이 우선 먹어야 한다.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되도록 노동하는 자가 많고 놀고 먹는 자가 적어야 할 일이다. 대학이 늘수록 놀고 먹는 자가 늘어갈 뿐이니 많을수록 국민적으로는 손해다. 그러니 대학 수는 훨씬 줄여 학문의 소질이 있는 자로 필요한 수에만 한하게 하고 그 경비를 초등교에 돌려야 할 것이다. 대학 하나를 헐면 국민학교 몇십 개가 나올 수 있고 대학생 하나가 농촌으로 돌아가면 무산아동 몇이 학교를 갈 수 있다. 대학을 자꾸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인물 등용에 반드시 실력으로서 하지 않고 간판으로 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그 방침을 쓰는 것은 표면은 그럴듯한 구실을 내걸고 사실은 특권 계급이 자기네의 이익과 지위를 옹호하는 제도를 지켜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학교를 졸업해야 우대한다 해서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하고 나오면 실업자가 되는 교육을 강요함으로써 농민을 착취하고 있다. 교육이 철저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학교 수가 적고 한 학교의 학생 수가 적어야 한다. 대학교주의는 교육적 제국주의다. 소규모 학교주의를 말하면 항상 경비 때문이라 하나 경비를 아끼다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나. 경비 남는 것은 눈에 뵈고 인격 파괴되는 것은 뵈지 않으니 눈에 뵈는 것만을 보는 자는 교육자의 자격이 없다. 또 공연한 구실이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학교라면 반드시 벽돌집 석조전을 생각하니 그렇지 교육이 거기서만 된다는 법은 없다. 아주 소규모의 학교로 하면 도리어 쉽게 될 수 있다. 그리하면 이로운 점이 정신적으로 더 있다. 교육 효과 올리는데 첫째 조건은 교사단의 화합 일치다. 그것이 아니 되면 집이 클수록 그것은 감옥이요. 교사는 간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교사 화합을 하려면 교사 수가 될수록 적어야 한다. 같은 사람을 가지고도 무릎을 맞대고 앉으면 좋은 의견이 나오고 결점이 있어도 서로 이해 포용하게 되고 다수 사람이 집회 성질로 앉으면 형식 일편에 빈소리가 있을 뿐이요 교사 간의 통일이 있을 수 없다. 또 아동편으로도 1000명이나 드나드는 학교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을 만날 뿐이니 사회적 훈련이 될 수 없다. 옛날에 인정미담이 동문수학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나. 이런 여러 점을 아울러 생각할 때 학교, 더구나 초중학교는 적은 규모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교사가 교육의 취미를 못 가지고 빵을 먹기 위해 부득이하다는 것은 그것이 인격 창조가 아니고 사무적이기 때문인데 소규모의 학교를 하면 참 재미있게 적은 보수에도 만족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조건을 다 그대로 두고라도 교사가 산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없을 리 없다. 지금 교육은 도무지 정신이 없다. 그것은 교사가 시대 창조의 신념이나 윤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학생은 자연 게을러지고 거칠어지고 더러워진다. 시설이나 방법론에 마음을 쓰기 전에 먼저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기묘한 일이다.